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봅니다. 83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 손에는 온갖 상처와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고된 농사일로 양손 중지와 검지는 끝마디가 꼬부라져 펴지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한때는 그 손이 우리 가족 모두의 희망이었고 꿈이자 미래였으며 따뜻한 안식처였습니다. 경자씨, 올해 83세인 우리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곱게 자란 셋째 딸 경자씨는 22세 꽃다운 나이에 가난한 집으로 시집와 말단 공무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자기 손으로 밥도 지어본 적이 없고 친구들이랑 자수나 놓으며 놀았으며 논밭으로 들릴 하러 나가본 일도 없었던 몸이었지요. 준비나 연습도 없이 생활 전선의 한복판으로 내던져진 경자씨에게 현실은 거친 눈보라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삶이 전쟁터였습니다. 남편의 박복만으로는 내 자녀를 건사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기에 터무니없이 빠듯했습니다. 어머니는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가족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새벽 이슬을 맞으며 뽕잎을 따러 나가서 해질녘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염소와 돼지도 키웠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일이었지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품팔이도 했고 뗄나무도 손수 해날랐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은 구부러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둘 늘어가도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야 했고 모두 대학에 보내 보란듯이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이 퇴직할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도시의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녀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연금과 아파트 임대 수입이면 노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성실함과 검소함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년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야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6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척추골절로 어머니는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여기가 어디지? 오늘이 며칠이지? 내가 여기 뭘 하려고 왔지?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드시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눈에 띄게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명은 치매였습니다.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지요. 그 한 단어가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60년간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자식들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낯선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어머니를 사랑할 것인가를. 부모님과 1시간 거리에 살고 있는 큰딸로서 저는 어머니의 치매 진단 과정에서 느꼈던 당혹감부터 시작해 현재까지의 돌봄 과정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병기나 간병기가 아닙니다. 한 여성의 찬란했던 삶과 그 끝자락에서 만난 시련,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계속되는 가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언젠가 예고 없이 마주하게 될 일일지도 모르고요. 이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나 공감 혹은 준비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란하고 귀한 이름, 경자씨,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엄마는 많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왁자하고 훈훈한 풍경을 좋아했다. 명절을 한 달여 앞둔 시점부터 새 김치를 담그랴, 자반 밑반찬 등속을 준비하랴, 대소가 피부치들에게 나누어줄 참기름 들기름 등을 짜서 따로 묶어두랴. 엄마의 손발은 잠시도 쉬는 순간이 없었지만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거나 힘들다고 푸념하시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는 것 같다. 엄마의 장독간에는 3년은 넉넉히 쓸 수 있는 분량의 된장과 간장이 동마다 그득히 들어있었고 철 따라 담가놓은 포도주와 매실청, 양파즙 등도 유리병에 정갈하게 들어앉아 외지의 식구들에게 퍼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의 부엌은 각처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을 위해 사계절 내내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있었고 장이 담가지고 청국장이 발효되며 두부가 만들어지는 종합식품 제조 공장이었다. 그렇게 분주하던 엄마의 부엌과 장독간은 6년 전부터 긴 휴업에 들어갔다. 비워내도 드러내도 화수분처럼 되채워지던 엄마의 장독도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온갖 과즙과 발효액들로 가득 차 있던 그 많은 유리병들도 대부분 사라지고 몇 개만 겨우 거미줄을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다. 세상 많고 많은 풍경 중에 주인 발길 끊어진 부엌만큼 쓸쓸하고 적막한 풍경이 또 있을까? 시작은 방향 감각의 상실로부터 나타났다. 방금 들어왔던 출입문을 찾지 못하고 이 문 저 문을 번갈아 열어보면서 당혹스러워하던 엄마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운동 능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기억과 인지력의 현저한 저하가 눈에 띄자 우리는 정밀 진단을 미룰 수 없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 의심 증세를 보여 혼란과 두려움 속에 치매 검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호러물 그 자체라 할 만큼 충격과 공포심을 가족 모두에게 안겨준다. 간병과 종합적인 생활 케어에 이르기까지 고려하고 준비할 부분도 많지만 각각의 역할 분담 및 시간 안배에 생각이 미치게 되면 가족 모두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를 맞이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된다. 삶에 대한 파괴력의 크기나 심리적 경제적 파급력의 강도가 다른 질환과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치매는 암과 더불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질환임에 분명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두 질환에 대한 원초적이고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암은 여러 종류의 치료법과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완치라는 희망의 종착지가 열려 있지만 치매는 이렇다 할 치료 수단이 아직 유원한 형편이고 더군다나 그 진행 방향이 비가역적이라는 사실이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무릎을 꺾는다. 사람들이 우스개 삼아 하는 말 중에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은 고통과 불행의 터널을 통과하지만 정작 환자 본인은 자신의 병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좌절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는 것은 환자 본인이다. 자신의 정신활동이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이상해졌다는 사실은 본인이 가장 먼저 깨닫고 제일 잘 알고 있다.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만 해내던 것을 왜 갑자기 못하게 되었는지,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가족들에게 짐스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치매 환자의 머릿속은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찬다. 엄마 역시 너한테 짐이 되고 말았구나. 그만 죽는 게 낫겠다면서 울기를 여러 차례 했었다. 평생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언사는 입에 올리지 않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나 역시 하염없이 엄마를 끌어안고 같이 우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치료나 호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정보와 매체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내 부모가 그 당사자인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 엄만 명석하시고 현명하게 살아오신 분이니까
이쯤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나는 희망 고문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숫자 게임, 퍼즐 맞추기, 낱말 조합하기 등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온갖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보고 뇌에 좋다는 음식과 보조식품을 허겁지겁 사들이느라 동분서주한 것은 초기 1년 동안의 풍경이다. 엄마의 상태가 나빠 보일 때면 일주일에도 두세 번 집에 가서 이것저것 면밀히 살피고 돌아와야 안심이 되었다. 매주 찾아가 엄마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상태가 조금 호전된 듯하면 완치라도 된 양 날아갈 듯 기뻐하고 눈에 띄게 나빠진 부분이 보이면 한없는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나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며 조금씩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체념할 부분은 하나씩 체념해 나갔다. 지난해 있었던 경미한 낙상과 그로 인한 발가락 골절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큰일 없이 5년여를 잘 지내왔으니 한 손에 엄마 손을 잡고 한 손엔 치매라는 방문객의 손을 잡은 채 살아가는 것도 그럭저럭 할만해진 상황이 된 것 같다. 다만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엄마가 가진 기억의 방이 급속히 눈에 띄게 작아져가고 그와 함께 엄마가 살아오신 시간의 흔적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증발되어 간다는 것이다. 엄마의 시간은 어디로 간 것일까? 엄마의 수많았던 희생과 사랑의 그날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린 것일까? 이제 엄마에게 어제에서 오늘로 이어져 내일로 흐르는 연속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엄마의 시간은 시제가 얽히고 단절되며 토막난 채 찰나로만 존재하는 현재태만 있을 뿐이다. 공간 역시 연속성과 차별성이 사라진 채 혼재한다. 순간순간의 이벤트와 단편적으로 명멸하는 추억 속 조각 그림만이 엄마의 시간이다. 그러나 인간이란 한갓 자기 안에 내재한 제한된 시간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며 시간을 뛰어넘고 시간보다 훨씬 큰 존재임을 믿기에 더 이상 침잠하지는 않으련다. 소설 속 주인공 모모의 힘을 빌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엄마에게 나누어 줄 시간이 충분하다. 나는 나의 시간을 엄마의 시간과 나누어 쓰려 한다.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라는 단순 명쾌한 명제를 신봉하기에 나의 시간 한 다발을 싹둑 잘라 기꺼이 엄마의 기억의 방을 채울 것이다. 설령 엄마의 머릿속에선 잠시 스쳐 지나는 신기루에 불과한 기억이 될지라도 엄마와 내가 가슴을 맞대고 나눈 시간만큼은 우리를 지켜본 구름 속에 그리고 저 별들 속에 영원히 남을 테니까. 치매와 동행하는 삶이 장밋빛 대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마냥 우울하고 슬픈 것만은 아니다. 인간은 학습하는 존재이고 상황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었기에 치매 환자를 케어하며 살아가는 일이 새로운 일상이 되면 거기엔 나름의 새로운 행복과 희극적 요소도 따라온다.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의 변화이다. 60년의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손수밥을 해보신 적이 없고 부엌 근처에 얼씬도 않으시던 분이 된장찌개와 계란찜을 능숙하게 해내실 뿐만 아니라 매 끼니 정성껏 상을 차려 각시 앞에 깍듯하게 대령하는 광경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뿐이 아니다. 아침 저녁으로 엄마의 세수며 양치까지 알뜰하게 시켜주시고 때 맞춰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정성은 사뭇 애틋하기까지 하다. 세수를 시켜놓은 엄마의 얼굴이 귀엽고 이뻐 보여서 냉큼 뽀뽀도 해주신다는 말씀을 스스럼없이 하시는 걸 보면 두 분 사이의 그레이 로맨스가 모락모락 피어오름을 느낄 수 있다.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그토록 지긋지긋하던 농산일에서 해방되고 가만히 앉아서 차려주는 밥상 받으면서 남편의 달달한 입맞춤까지 맛보지 않는가. 치매 덕분에 일찍이 받아보지 못한 남편의 살뜰한 사랑을 얻게 되었으니 그리 믿지는 장사는 아닐지도 모를 일이다. 엄마가 많은 걸 잊어버려도
내 이름만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때가 생각난다. 이제 나의 기도는 바뀌었다. 엄마 머릿속에 힘들고 슬펐던 기억들은 죄다 지워주시고 우리들과 나눈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들로 엄마의 순간순간을 채우게 해달라고 말이다. 엄마는 꽃을 무척 좋아하신다. 자식 키우고 살림 사느라 노는 법을 못 배워서 젊을 때는 꽃이 피어도 꽃인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일을 놓고 세월도 놓아버리고 나니 비로소 꽃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나 보다. 매화를 필두로 꽃 소식이 올라오면 엄마 손잡고 꽃이 좋다는 곳들을 샅샅이 훑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다. 올해는 2월 추위가 유난해서 꽃망울이 늦게 터질 것 같아 조바심이 일지만 늦으면 늦은 대로 기다린 만큼 꽃빛이 더 고울 테니까 기대도 따라 커지고 있다. 엄마는 바다 구경도 즐거워하신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엄마의 컨디션이 좋아진다면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인다 하시던 그 동해 바다를 올해는 엄마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고 계획을 세워본다.